자, 이제 여러분들과 유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저 유체 현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유체 현상도 마찬가지고 단순 조합, 진동이나 파동이나 이상기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우리가 법칙이나 원리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 자체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뉴턴의 이 법칙인 거죠. F 이퀄 ma라고 하는 이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칙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가 2바디 이상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충돌 같은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손운동일 때, 그리고 또는 이게 회전 운동일 때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알고 있는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원리들을 알고 있어요.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유체 현상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단순 조와 진동 같은 현상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진동이 파동하고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파동 현상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유체 중에서 또 하나 이상기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체 현상도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물체 현상에 직접 적용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체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체 쪽에서는 여러분들은 크게 세 분의 업적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분이 여기에는 아르키메데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또 한 분 파스칼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베르누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베르누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 분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압력과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 학습 내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을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토크 타우 이퀄 I 알파라고 하는 식 자체가 실제는 F 이퀄 MA에서 서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손운동일 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돌림힘 타우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관성 질량을 뜻하는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회전 관성을 뜻하는 I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 A는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유체 속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하고 힘에 해당하는 물리량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질량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관성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쉽게 여기 있는 유체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힘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관성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과 밀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게 되면은 뉴턴 법칙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이걸 다룰 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면 이게 파스칼의 원리나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 자체가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수조속 또는 여러분들이 수영장 속에 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 안에 그 물 자체가 갇혀져 있죠. 이렇게 정지된 유체를 다루는 게 여기는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는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는 유체 자체가 이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도관이나 또는 어떤 관 같은 걸 타고 유체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런 경우를 다루는 게 여기는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베르누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 파트로 얘기를 하면은 이쪽은 정력학적인 유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동력학적인 유체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압력과 밀도, 다시 말해서 힘에 대응되는 물리량, 그리고 관성에 대응되는 물리량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유체라고 하는 저 현상을 쉽게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세부 학습 내용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정지한 유체 속에
속에서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냐면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어떤 수조 속에 임의의 점에서 압력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까, 그 압력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에서 동지한 육체 속에서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값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그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상유체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유체 운동에서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연속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연속방정식은 베르니의 원리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유체 현상을 배울 건데 어떻게 배울 거냐면 어떻게 다룰 거냐면 힘에 대한 데는 압력과 그리고 관성에 대한 데는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유체를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정지한 유체, 그게 이만큼이에요. 여기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압력의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체가 이동을 할 때, 바로 그때예요. 그때 여기 이상기체의 운동에서 연속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베르니 방정식이라고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를 했을 테고, 이제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아르키메데스, 파스칼, 그리고 또 하나 베르니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한번 찾아봐요. 이분들이 업적이나 생애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봐두면은 나중에 이런 원리 등을 이해할 때, 원리나 법칙 등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들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